자, 8번. 병식이는 50원짜리 동전 4개, 10원짜리 동전 10개가 있다. 그냥 웃기는 그냥 잠시 50원짜리 동전 4개, 10원짜리 동전 10개가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그냥 그지네 그지. 자, 일단 볼게요. 그래서 50원짜리 동전 몇 개와 4개와 50원짜리가 4개가 있고 10원짜리 동전 본지도 되게 오래된 것 같다. 지금 10개가 있대요. 이때 이 동전을 이용하여 2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2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그럼 200원을 지불하기 위해서 50원짜리와 10원짜리를 각각 몇 개씩 내면 되느냐 그 얘기거든. 그럼 50원짜리를 적게 낼 수 있는 건 일단 10원짜리가 100원어치 있으니까 200원을 지불하기 위해서 50원짜리 동전은 적어도 2개를 지불해야겠지. 그래서 여기가 2개, 얘를 10개를 지불하면 200원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 함께 늘려서 50원짜리를 3개 내면 10원짜리를 몇 개 내면 되겠어? 5개 내면 딱 200원이 될 거 아니니? 혹은 500원짜리를 4개를 내면 10원짜리는 몇 개를 내면 돼? 안 내면 되는 거겠죠? 그럼 200원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우리 50원짜리 동전 4개와 10원짜리 동전 10개를 이용해 2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3가지가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세주면 된다는 거고, 쟤도 수영도예요. 저렇게 그리는 것도 일일이 다 적는 거지. 자, 다음 9번. 100원짜리 동전 2개와 50원짜리 동전 2개가 있다. 이 동전을 1개 이상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됐니? 다시 이 동전을 1개 이상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50원짜리 동전 2개를 합치면 100원짜리 동전하고 겹쳐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세보면 50원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불할 수 있죠. 100원도 지불할 수 있고 150원도 가능해, 200원도 가능해, 250원도 되겠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부 다 내면 300원이 되는 거니까 300원도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 동전을 1개 이상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6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랑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조금 다르거든. 됐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지불한대. 그럼 100원을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한 가지겠지만 1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100원짜리를 1개 내든지 50원짜리를 2개를 내면 100원을 지불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금액의 수는 100원짜리 1개를 내든 50원짜리 2개를 내든 100원을 내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걸 한 가지로 세는 게 금액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다음 합의 법칙 10번 문제는 해줬었고 11번도 해줬었죠? 12번을 봅시다. 맞죠? 10번, 11번 내가 했죠? 지난 시간에 설명하면서. 오케이. 다음 12번. 2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눈의 수의 합이 6 또는 9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럼 합이 6이 되는 경우의 수는 우리 순서상으로 써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1, 5, 2, 4, 3, 3, 4, 2, 5, 1이 합이 6이 되는 경우의 수겠지. 그 다음에 합이 9가 되는 경우의 수는 4, 5 아니지 3, 6부터 세야지. 3, 6 4, 5 5, 4 6, 3 이렇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가지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합이 6 또는 9가 되는 경우의 수는 이 2가지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5가지 더하기 4가지에서 답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9가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합의 법칙이라고 한다고 했어. 더하는 거지. 2개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거야. 그래서 더할 때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겹치는 게 당연히 없을 거 아니야? 따라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9가지가 되는 거예요.
다음 합의 법칙 13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진순의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 A 방향으로는 3가지, B 방향으로는 4가지이다. 진순의 집에서 학교까지 갈 때 A 방향 또는 B 방향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7가지겠지 뭐. A 방향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고 B 방향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4가지니까 A 방향 또는 B 방향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2개를 더해서 7가지가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이건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7가지가 되는 거고요. 다음 14번.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가는 교통편이 하루에 비행기는 3회, 기차는 5회, 버스는 10회가 다닌다고 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얘는 다 더하면 되죠. 총 18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지. 비행기는 3가지, 기차는 5가지, 버스는 10가지.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총 18가지가 되는 거야. 그냥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음 15번. 엄마를 따라 집에서 번개시장까지 가려고 한다. 버스 노선은 4가지, 지하철 노선은 2가지가 있다. 버스 또는 지하철로 집에서 번개시장까지 가는 방법의 수 6가지예요. 더하면 돼. 4 더하기 6가지. 다음 화배 법칙. 물건 또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16번. 서로 다른 연필 5자루와 서로 다른 볼펜 3자루 중에서 한 자루를 골라 사용하는 경우의 수 더하면 되는 거야. 5 더하기 3, 8가지가 되는 거지. 다음 17번. 시경이는 31가지의 아이스크림 중에서 한 가지를 사려고 한다. 블루베리가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은 6가지, 아몬드가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은 3가지가 있다면 시경이가 블루베리 또는 아몬드가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을 사는 경우의 수 9가지가 되는 건데, 단 9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 단서가 필요한 거지. 블루베리와 아몬드는 동시에 들어있지 않다. 만약에 블루베리와 아몬드가 동시에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이 있다면 그 개수만큼 빼줘야 맞는 거야. 근데 얘는 동시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6가지, 3가지 더해서 답은 9가지가 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요? 베스킨라빈스에서 블루베리와 아몬드가 동시에 들어간 아이스크림이 없나? 요즘에 안 먹어봐서 모르겠다. 예전에는 참 많이 먹었는데 요즘엔 내가 한 2년 전에 베스킨라빈스를 갔는데, 우리 동네 베스킨라빈스를 갔는데 베스킨라빈스 알바생이 너무 더러운 거야. 아이스크림을 퍼주는데 막 머리는 한 3일 안 감은 것 같고 막 손톱에 까맣게 떼껴 있고, 그런 애가 아이스크림을 퍼주는 거지. 그거 보고 입맛 뚝 떨어져갖고 그다음부터 베스킨라빈스 잘 안 가거든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맛있긴 한데 하여튼 그렇구나. 블루베리와 아몬드가 동시에 들어있는 건 없구나. 다음 18번. 국어 문제집 3종류와 수학 문제집 6종류가 있다. 이 중에서 문제집 한 권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9가지겠지 이것도. 맞아요? 또는이니까 한 권을 선택하는 경우지. 그래서 이렇게 9가지가 되는 거. 답 1번이야. 설마 국어 문제집과 수학 문제집 중에 겹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 겹치는 거 있을 수 없죠. 과목이 다르니까. 자, 다음 곱의 법칙. 곱하는 거야. 19번. 동전 한 개와 서로 다른 주사위, 이거 했죠. 19번 했죠. 20번도 했죠. 21번. 서로 다른 4개의 동전을 던질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21번은 동전 한 개당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까 2가지야. 동전은 앞면 또는 뒷면 2가지야. 이렇게 서는 경우는 없어.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자. 물론 있을 수는 있죠. 그 확률이 0은 아닐 건데 분명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서로 다른 4개의 동전을 던질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야. 그래서 답은 16. 이게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중학교 문제니까 동전 4개를 던질 때, 그러니까 동전 1개를 던질 때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당연히 2가지겠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되니? 이거 대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대학교 시험에서는 동전 던지는 게 아예 안 나오거나 혹은 동전을 던지는 경우가 나오면 모서리로 서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끝에 단서를 달아놔요. 앞면 또는 뒷면만 나온다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 자, 다음 페이지 22번. 다음 그림은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길 ABC와, 즉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길은 3가지 종류가 있고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은 X, Y 2가지가 있어. 이때 부산에서 대전을 거쳐 서울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거든. 그럼 부산에서 대전으로 갈 때 22번은
이제 X로 가고 그 다음에 A 또는 B 또는 C로 가거나 혹은 부산에서 대전으로 Y로 간 다음에 대전에서 서울로 갈 때 A 또는 B 또는 C로 가는 경우.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야? 6가지가 되는 건데 굳이 안 써봐도 나는 부산에서 대전으로 가는 게 2가지 곱하기 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게 3가지니까 이게 6가지가 된다는 걸 곱의 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 선생님이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우리 뭐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곱의 법칙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부산에서 대전으로 가는 일과 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일이 그런 사건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부산에서 대전을 거쳐 서울로 가는 방법의 수는 2 곱하기 3에서 6가지가 된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겠고요. 다음 23번 집에서 은행까지 가는 길은 4가지이고 은행에서 백화점까지 가는 길은 3가지이다. 집에서 은행을 들러 백화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모두 몇 가지냐? 얘도 4 곱하기 3이니까 12가지가 돼야 되는 거겠지. 집에서 은행까지 가는 방법이 4가지 곱하기 은행에서 백화점까지 가는 길은 3가지. 그럼 내가 집에서 은행을 거쳐 백화점까지 가는 거니까 2개를 곱해서 답은 12가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24번도 똑같죠.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이 2가지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길이 3가지일 때 집에서 학교를 거쳐 도서관으로 가는 길은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하시오 그랬어? 그럼 24번도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 2가지 그리고 그 학교에서 출발해서 도서관까지 가는 길이 3가지 곱하면 얘는 모두 6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6가지 길이 있다. 자, 다음 물건을 선택하는 거야. 물건을 선택하는 건데 순차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25번 내일은 즐거운 소풍을 하는 날이다. 요즘 소풍 가니? 얘들 작년에 소풍 갔니? 요즘 소풍이 다 사라지는 추세래. 서울 지역은 소풍을 아예 안 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풍 이제 사라질지 몰라, 안 갈지 몰라. 가면 자꾸 사고 난다고 학교에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작년인가? 어디를 갔어. 초등학교야. 어디 소풍인지 수련인지 어디를 갔어. 그런데 애 하나가 주차장에서 놀다가 버스에 치인 거야. 주차장에서 놀지 말라고 분명히 선생님이 주차장에서 놀면 위험하다고 주차장에서 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자 하나가 주차장에서 미친 듯이 놀다가 후진하는 버스에 깔렸어. 죽진 않았어. 그랬는데 부모가 학교 선생님을 상대로 네가 잘못한 거다. 네가 관리를 못해서 우리 애가 다친 거다. 라고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분명히 놀지 말라고 얘기도 했고 그거를 다른 애들이 다 증언을 했어. 분명히 선생님이 놀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선생님이 선생님도 쉬고 있었던 게 아니야.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다치지 않게 관리를 하던 중이었거든. 근데 그 한 명을 놓친 거야. 그럴 수 있잖아. 다른 애들은 딴 데 더 많이 쓸 거니까 걔네들 다치지 않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중이었는데 그 와중에 한 명이 그 주차장에서 놀다가 버스에 치여갖고 다친 거죠. 그래갖고 아이의 부모가 선생님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판사가 부모님의 말이 맞다. 이거 선생님 잘못이다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을 보고 서울 시내에 있는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야 이제 가지 말자. 어차피 가서 사고 나면 다 우리 책임이다.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 안 가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선생님 이제 아들이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 학교는 소풍이니 뭐니 싹 다 사라졌어요. 그 소풍 대신에 그거를 해줘. 애들이 더 좋아하던데 소풍을 안 가는 대신에 이틀 동안 점심 먹고 집에 가라고 해. 그냥 빨리 끝내주는 거야. 그게 더 좋다고 하던데 뭐 그렇게 바뀌었더라고. 인천 지역은 아직 뭐 잘 모르긴 하겠는데 여러분들은 새 학기가 되면 소풍을 갈지 안 갈지 요즘 안 가는 추세래요. 하여튼 그렇다. 자 25번 그래서 내일은 즐거운 소풍을 하는 날이다. 나는 옷장에서 티셔츠 4장과 바지 2장 중에서 티셔츠와 바지를 짝지어 입을 때 입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거든. 됐니? 이것도 갑자기 기억난다. 야 그러면 답은 몇 가지일 것 같아? 4 곱하기 2에서 8가지거든? 그런데 예전에 선생님 이거 수업을 하는데 어떤 애가 15가지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15가지야 그랬더니 안 입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위아래 다 안 입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그랬더니 하여튼 안 입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주장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티셔츠가 4장 그럼 안 입는 것까지 그냥 생각하면 경우의 수가 5가지인 거지. 바지도 2장 안 입는 것까지 생각하면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5 곱하기 3에서 모든 경우의 수가 15가지라고 주장하는 친구가 있었어. 하여튼 근데 둘 중에 하나 안 입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렇다는 뜻이고요. 농담이었어요. 그래서 4 곱하기 2에서 답은 8가지야. 다음 26번 3개의 자음, 기역, 니은, 디귿과 4개의 모음, 아, 어, 오, 우가 있다. 자음 1개와 모음 1개를 짝지어 만들 수 있는 글자의 수를 구하라. 그럼 3 곱하기 4니까 12가지 숫자야. 12가지 글자를 만들 수 있겠죠. 다음 27번 밑에 되게 쉬운 거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쉬운 거는. 자, 희철이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갈 복장을 고르기 위해서 3종류의 모자와 4종류의 티셔츠, 3종류의 바지를 놓고 각각 한 종류씩 선택하려고 한다. 희철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럼 얘는 3 곱하기 4 곱하기 3 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6가지가 되는 거예요. 모자도 3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티셔츠도 4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바지도 3종류 중에 한 종류를 선택한다. 희철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근데 얘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모자는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맞죠? 왜냐하면 티셔츠와 바지는 반드시 입어야 된다고 하지만 모자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48가지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죠? 됐어? 그런데 당연하게도 모자도 당연히 한 종류를 각각 여기 밑에 각각 한 종류씩 선택하려고 한다고 돼 있구나. 그럼 얘는 뭐 반론의 여지가 없죠. 각각 한 종류씩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답은 36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28번 다음 페이지. 다음 그림과 같이 3개의 신호등 ABC를 켜거나 끄는 것으로 신호를 보낼 때 한 번에 신호를 보내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A 전등으로 2가지 신호를 줄 수 있고 B도 2가지, C도 2가지니까 동시에 켜거나 꺼서 보낼 수 있는 신호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총 8개의 신호가 있을 수 있겠죠. 맞죠? 총 8개의 신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8개의 신호가 예를 들어서 쭉 나열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이게 몇 번이었어? 28번이었지. 그럼 28번은 A 전구, B 전구, C 전구가 있으니까 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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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켜지고 꺼지고 꺼지고 그 다음에 꺼지고 켜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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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지고 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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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해보는 것도 자꾸 연습하는 게 좋아.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도 확률과 통계 예전에 지금은 선택 과목이지만 여러분들은 저 확률과 통계가 의무로 배워야 되는 과목이거든. 필수 과목이거든. 근데 저 필수 과목에서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경우의 수가 이렇게 쉽게 세워지질 않아요. 이렇게 이제 쉽게 세워지는 여기다가 온갖 추가적인 조건을 붙어서 경우의 수를 세는 걸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놓거든요. 됐니? 그러면 경우의 수를 잘 세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일일이 나열을 해보는 경험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 몇 가지만 세봐도 대충 얘는 이런 규칙에 의해서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겠네 라는 게 빨리 이렇게 생각해낼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러려면 이렇게 일일이 나열해보는 경험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런 능력치가 늘어나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렇게 일일이 나열하는 걸 다 써보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29번. 현우와 시연이가 가위바위보를 할 만할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현우가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가지죠. 가위바위보를 하면. 그 다음에 시연이도 가위바위보 셋 중에 하나를 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둘 다 3가지를 낼 수 있으니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에서 9가지가 되는 거죠. 됐어? 그래도 얘도 일일이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현우가 있고 시연이가 있을 때 현우가 가위를 냈을 때 얘도 가위
그 다음에 여기가 가위, 바위, 그 다음에 가위, 보, 그 다음에 얘가 바위를 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각각 가위, 바위, 가위, 보. 얘가 보를 냈을 때도 얘가 가위, 얘가 보를 냈을 때 얘가 바위, 얘가 보를 냈을 때 얘도 보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가 되는 거예요. 다음 30번. 이번엔 몇 명이 가위바위보를 한대?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한대요. 미나, 서윤, 성진이가 가위바위보를 할 말 할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그럼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겠지? 3명이니까 3을 3번 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총 27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다음 색칠하는 경우의 수예요. 31번. 다음 그림과 같이 세 개의 부분 A, B, C로 나누어진 사각형이 있다. 네 가지 색으로 구분하여 중복하지 않고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다시 네 가지 색으로 구분하여 중복하지 않고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됐니? 그러면 중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칠한 색깔을 또 칠하진 않는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구분하여 칠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0번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A, B, C가 있고 우리 색을 1번 색, 2번 색, 3번 색, 4번 색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됐니? 그럼 중복하지 않고 칠하는 방법의 수, 구분되게 중복하지 않고 칠하는 방법의 수는 여기다 1을 칠하고 여기다 2를 칠하고 3을 칠하는 경우, 그 다음에 1, 2, 4, 그 다음에 여기가 1, 3, 1, 2, 그 다음에 1, 3, 2, 1, 3, 4, 그 다음에 1, 4, 2, 1, 3, 아니지 1, 4, 3, 뭐 이런 식으로 세면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가 2, 1, 아니지 1로 시작하는 건 다 했지. A에다 1번 칠했을 때 다 했고요. 그 다음에 A에 2번을 칠했을 때 그럼 2, 1, 3, 그 다음에 2, 1, 4, 그 다음에 2, 3, 1, 그 다음에 2, 3, 4, 그 다음에 2, 4, 1, 2, 4, 3. 그럼 A에다 2번을 칠한 것도 다 한 거거든. 그 다음에 A 또 B, 여기 C가 있을 때 A에 3을 칠했어. 그러면 1, 2, 3, 1, 4, 3, 2, 1, 3, 2, 4, 3, 3은 안 되죠. 3, 4, 1, 3, 4, 2, 아이고, 씨. 다음 여기 4번을 쳤을 때 4번, 1번, 2번, 4번, 1번, 3번, 4번, 2번, 1번, 4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3번, 1번, 4번, 3번, 2번.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24가지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일일이 다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실제 A, B, C에 칠할 수 있는 색을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A에 칠할 수 있는 색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수가 4가지. 그 다음에 B에 그 중에 한 가지 칠했으니까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색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수는 3가지. 그러면 나머지 이제 C에 칠할 수 있는 색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가 돼? 2가지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4 곱하기 3, 12 곱하기 2니까 24가지. 그래서 노란색처럼 푸는 건데 여러분들이 저게 정말 24가지인지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다 한번 써본 거예요. 이 31번이었네. 30번이 아니라. 다음 32번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 6명의 학생이 있을 때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설명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더 해보면 6명을 일렬로 줄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6자리를 만드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각각의 우리 줄을 세우는 학생을 뽑아서 줄을 세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설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 6가지,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근데 한 명이 섰다고 다른 놈이 못 서는 게 아니라 얘는 순차적으로 줄줄르륵 세우는 거니까 얘네들을 곱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곱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곱하면 경우 수가 몇 가지가 되느냐? 720가지가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2는 2, 곱하기 3은 6, 곱하기 4는 24, 곱하기 5는 120, 곱하기 6이니까 720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33번도 똑같죠. 수영인의 반 6명의 학생이 교내 체육대회에서 이어 달리기를 할 때 달리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 6명을 줄 세우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33번도 답이 720가지가 되는 거겠죠. 6명의 학생을 줄 세우면 되는 거니까. 다음 34번 서로 다른 옷 4벌을 옷장에 한 줄로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럼 옷 4벌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34번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몇 가지가 되겠어요? 24가지가 되겠죠. 자, 다음은 특정한 사람의 자리를 고정하는 경우야. 자, 35번 어느 초밥집에서 연어초밥, 광어초밥, 전어초밥, 오징어초밥, 문어초밥, 새우초밥, 달걀초밥을 각각 한 개씩 일렬로 진열하고 한다. 초밥이 몇 개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초밥이 있는 거지. 이때 달걀 초밥을 정중앙에 진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거든. 그럼 7개의 초밥을 진열하라고 하는 건데 가운데 초밥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만 줄을 세우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초밥을 일렬로 배열하려고 하는데 가운데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정해져 있어? 달걀 초밥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6개의 초밥을 여기다 그냥 줄 세우면 되는 거니까 얘도 6, 5, 4, 3, 2, 1 그래서 얘도 경우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720가지가 되는 거야. 가운데가 고정돼 있으니까 저 자리 빼고 나머지 6개의 초밥을 저 6개의 자리에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다음 이웃하는 경우 여기서부터 살짝 어려워질 건데 자, 36번을 보면 서로 다른 소설 2권과 국내 소설 2권과 외국 소설 4권을 책꽂이에 나란히 꽂을 때 국내 소설끼리 이웃하게 꽂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됐니? 자, 그래서 외국 소설 4권이니까 자, 국내 소설을 36번인가요? 36번. 그래서 국내 소설 1, 국내 소설 2, 외국 소설 1, 외국 소설 2, 외국 소설은 4권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외국 소설 3, 외국 소설 4 이렇게 6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국내 소설끼리는 이웃하여 꽂아야 된대. 그럼 국내 소설 2권은 한 권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걸 국내 소설이라고 해서 얘를 한 권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얘는 떨어지면 안 되니까. 됐니? 그럼 떨어지면 안 되면 이웃하는 애들은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럼 책이 총 몇 권으로 바뀌었어? 5권으로 바뀌었겠지? 그럼 그 5권을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120가지가 되는 건데 다만 줄을 세우고 난 다음에 국내 소설 2권끼리 서로 자리를 바꿀 수는 있겠지. 됐니? 그럼 국내 소설 2권끼리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 2가지가 될 거 아니겠니? 됐어? 그래서 120 곱하기 2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240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내 소설끼리 이웃하여 꼽는 경우의 수는 240가지가 된다. 자, 다음 0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관한 얘기. 37번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야. 자, 1, 2, 3, 4, 5, 6 숫자가 적힌 6장의 카드에서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3자리 정수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나는 뽑을 수 있는 숫자는 6개인데 뽑아야 되는 숫자는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3개의 숫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숫자를 뽑아서 넣으면 돼.
그럼 100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 그 다음 1개 뺐으니까 5가지. 2개 뺐으니까 4가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6, 5, 30 곱하기 4니까 답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20가지?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37번의 답은 3번이고요. 다음 38번 2부터 7까지의 숫자가 각각 적힌 6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세자리 자연수 개수 똑같아요. 120가지예요. 답은 5번이야. 1부터 6까지든 2부터 7까지든 뭐 숫자가 상관있는 건 아니잖아. 됐니? 여기 있는 6, 5, 4라고 쓴 건 내가 카드가 몇 장인지 때문에 여기가 6, 5, 4라고 써진 거지 6이 있는 카드가 있다라고 해서 6이라고 쓴 거 아니야. 맞죠? 카드가 6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6가지. 한 개를 빼면 5장이 남았으니까 여기 5가지. 그럼 2장을 빼면 4장이 남았으니까 여기 4가지. 이렇게 쓰는 거야.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는 신경 쓸 필요 없다. 되니? 이제 다만 나중에 문제가 어려워지면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들 중에 똑같은 숫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 건데 얘는 일단 똑같은 숫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38번의 답도 5번이에요. 그럼 39번도 1, 2, 3, 4 각각 숫자가 적힌 4장의 카드에서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9번도 2장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뽑을 수 있는 카드는 4가지, 뒤에 뽑을 수 있는 카드는 3가지니까 곱하면 얘는 12가지의 자연수를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39번의 답은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조심해야 되는 건 0을 포함하는 경우죠. 40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40번 문제는 0부터 9까지의 10개의 숫자를 이용하여 뭐가 포함되어 있어? 0이 포함되어 있어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사용해도 된다라고 할 때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거든. 같은 숫자를 또 쓸 수 있대요. 그럼 난 지금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은데 그럼 맨 앞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야? 9가지겠지. 왜? 0을 빼고 1부터 9까지 9개밖에 못 쓰는 거야. 왜?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얘는 세 자리 자연수가 안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맨 앞에는 9가지. 그럼 두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겠어요? 쓸 수 있는 쓴 숫자를 또 써도 된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는 10가지 숫자를 쓸 수 있는 거야. 아까 얘는 한 번 쓴 숫자를 또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한 번 쓴 숫자를 사용한 숫자를 또 사용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러 번 사용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10가지가 되는 거야. 조심해야겠죠. 그럼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도 몇 가지가 돼? 또 10가지가 되는 거겠지? 사용한 수를 또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곱하면 40번의 답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900가지가 되는 거야. 답은 1번이에요. 자, 41번은 0에서 6까지의 숫자가 각각 적힌 7장의 카드에서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세자리 정수의 개수. 그럼 41번도 세자리 정수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쓸 수 있는 숫자가 0부터 6까지 7개래요. 되니?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밖에 없겠어? 6가지밖에 없겠지? 0은 안 되니까 0부터 6까지 7개의 카드 중에서 맨 앞에는 0을 못 뽑으니까 여기는 6개가 될 거고 그럼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7개 중에서 1개를 썼으니까 6개가 되는 거겠지. 그리고 여기는 5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5, 6에 30 곱하기 6이니까 답은 몇 가지가 돼? 180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41번의 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얘는 3장의 카드를 뽑는다고 했잖아. 됐니? 그러면 그 뽑은 카드 중에서 같은 숫자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아까 얘는 사용한 숫자를 또 쓸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만 얘 같은 경우는 7장 중에서 3장을 뽑는다고 했다고. 그럼 7장 중에서 서로 다른 7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뽑았는데 거기에 똑같은 숫자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쓴 숫자를 또 못 쓰는 거야. 근데 왜 여기는 66으로 똑같아? 여기는 0을 못 써서 6이 된 거고. 그치? 여기는 7장 중에서 한 장을 썼으니까 6가지가 된 거야.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되게 쉬운 건데, 그러니까 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되게 쉬운 얘기가 되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42번도
0, 1, 2, 3, 4의 숫자가 각각 적힌 5장의 카드에서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42번도 2개를 뽑을 거야. 근데 앞에 뽑을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인 거고? 4가지인 거고 0 빼고 4가지야. 그럼 두 번째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의 경우 수도 몇 가지가 되겠어? 4가지가 되는 거겠지. 2장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곱하면 몇 개를 만들 수 있어? 16개를 만들 수 있어? 실제 16개인지를 생각해보면 여기 10, 12, 13, 14, 15, 그 다음에 20, 21, 23, 24, 25 아니지 0, 1, 2, 3, 4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30, 31, 32, 34 그 다음이 40, 41, 42, 43 이렇게 해서 16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16가지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쓰는 게 아니라 자꾸 이런 거 보여주는 거야. 써서 익숙해지면 나중에 고등학교 때 어려운 것들도 잘 셀 수 있어요. 솔직히 고등학교 때 아무리 어려운 조건이 나온다 하더라도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으로 세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 머리를 잘 굴리면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을 이용해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도 모든 경우의 수를 세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쉽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 우리 합의법칙과 고배법칙만을 이용해서 모든 경우 수를 세는 게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자기도 나도 가능할 거냐? 그건 잘 모르겠네요. 됐어?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나열해 보는 거야. 저 나열하는 일일이 다 나열해 보는 경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고도 경우 수를 세는 게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43번 0, 1, 2, 3, 4의 이 숫자가 적힌 5장의 카드에서 3장을 뽑아 세 자리 정수를 만들 때 우리 300보다 큰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자, 300보다 큰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300보다 커지려면 맨 앞자리 숫자가 모인 경우와 모인 경우 그러니까 두 가지 이 경우가 있겠죠. 300보다 커지려면 맨 앞자리 숫자가 3이든지 맨 앞자리 숫자가 4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러면 100의 자리 숫자가 3인 숫자는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카드가 5장이니까 3을 한 장 쓰고 나면 여기는 4가지 곱하기 여기는 3가지니까 이게 12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맨 앞에 4를 쓴 경우에도 두 번째 자리는 4가지 곱하기 1의 자리는 3가지니까 얘도 12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의 자리 숫자가 3인 것과 4인 건 겹치는 경우가 없겠지? 따라서 0, 1, 2, 3, 4의 숫자가 적힌 5장의 카드에서 3장을 뽑아 세 자리 정수를 만들 때 300보다 큰 정수는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4개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43번의 답은 24개예요. 자, 다음 대표를 뽑는 경우 자격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44번 성민, 성혁, 동해, 바롬, 정수 5사람 중에서 대표 한 명과 부대표 한 명을 뽑는 경우 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자격이 다른 경우에는 줄 세우는 것과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대표 한 명과 부대표 한 명을 뽑는 데 근데 사람은 5명이었으니까 대표를 먼저 뽑는다고 하면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되겠고 그럼 한 명이 대표가 됐으니까 나머지 부대표 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 4가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답이 20가지가 된다는 거야. 대표 한 명과 부대표 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 있어요. 대표가 부대표를 할 수는 없나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자꾸 시비 거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내가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 그 고등학교 인간 강사 중에 되게 유명한 강사인데 애들이 질문할 때 항상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되게 특이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간 강사 항상 하는 말이 이거거든.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해 준 적 있는 것 같은데 자꾸 특이한 생각하면 되니?
나중에 대학 수능 시험에서 특이한 점수 나오고 특이한 점수 나오면 특이한 대학 간다고. 특이한 생각 좀 그만하라고. 일반적인 생각을 남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꾸 특이한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곧 사춘기가 올 거고 사춘기가 오면 꼭 이렇게 특이한 생각하는 친구들 있어요. 삐딱하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잖아 막 이렇게. 그러지 말란 뜻이야. 그렇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중2? 중2. 이미 근데 요즘에 중학교 2학년에 사춘기 오는 친구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통 사춘기 제일 많이 오는 게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그때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엊그저께 뉴스 봤어요? 형사 미성년자 나이 2살 내린대요. 뉴스에 촉법소년 2살 내린대. 그럼 지금까지는 중3까지가 촉법소년이었거든. 그럼 2살 내리면 중1 축하해. 여러분 촉법소년을 벗어난 거예요 이제. 자 다음 45번 2010년 11월에 서울에서 20개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때 G20의 의장국과 부의장국을 한 개씩 뽑을 때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얘도 의장과 부의장이 있는 거니까 의장은 얼마가 되는 거고 20까지, 부의장은 19까지 해서 답은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380까지? 얘가 답이 되는 거야. G20은 확대된 거고요. 원래는 G7이에요. G7. 우리나라는 G7에 들어갈 것 같아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못 들어가요. 그럼 G7에 들어가는 아시아 국가가 있어요? 있어요? 어디예요? 혹시 알아요? 일본 하나 들어가요. 중국은 못 들어가요. 지금 현재 G7을 다시 뽑으면 중국이 들어가겠지. 경제 규모로는 중국이 전 세계 2위예요. 교역 규모로는, 크기로는. 물론 이제 1인당 소득으로 따지면 중국 아직은 한참 멀었죠. 인구가 워낙에 많아서. 그리고 그 전체 경제 규모로만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인도가 앞서요. 인도가 규모가 훨씬 더 커요. 인도 인구가 중국보다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인도 인구가 중국 인도보다 많을 거래. 그래고 왜 그런가 그러고 그 글을 쭉 읽어봤거든. 그 신문 기사였는데 쭉 읽어봤더니 인도 애들은 아직도 인도에 그 신분 제도가 있죠. 들어본 적 있죠? 인도는 아직도 신분제 사회예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4개의 계급으로 나뉘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 맨 밑에 계급 혹시 이름 기억나요? 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는 계급이 있어요. 맨 밑에 계급. 갑자기 계급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일 위에 계급만 기억이 나. 제일 위에 계급이 아마 수드라? 들어본 적 없나? 하여튼 제일 밑에 계급이 있대. 그런데 제일 웃긴 건 뭐냐면 아직도 도시가 아닌 곳에서는 인도에서는 제일 밑에 계급,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는 계급이 있는데 그 계급의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데요. 그냥 물건 취급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그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물건이니까 출생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 그래서 그 인구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까지 다 세면 인도 애들이 중국 애들보다 많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뭐 그런 얘기가 넘어가고요. 자, 46번 갑을병정 4명의 후보 가운데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46번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을 뽑는데 그럼 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4가지, 부회장은 3가지, 그럼 총무는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니까 얘는 이렇게 뽑는 경우의 수는 24가지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고. 자, 곧 종 칠 건데 우리 종 쉬었다가 47번부터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현행책 혹시 다 완성된 사람 있으면